시간은 집합 단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개념 파트죠. 자, 집합이 뭔지부터 명확하게 하고 가시죠. 어떤 조건에서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를 집합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남학생들의 집합, 그러면 한 반의 남학생들의 집합, 그러면 명확하게 테두리를 할 수 있죠. 여학생들의 집합, 명확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뭐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하면 집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정의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테두리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직접 한번 따라 적으시면서 정의 명확하게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원소라는 단어입니다. 원소라는 건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하나하나. 예를 들면 기호로도 보면 지금 집합이 있습니다. 집합을 표시를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대문자로 집합을 표시하고 안에 있는 원소들을 소문자로 표시하고요. 이렇게 중괄호 표시 A1, A2, A3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것들을 원소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A가 라지 A의 원소일 때 원소 기호 한번 보시죠. 스몰 A가 라지 A가 원소일 때 이런 식으로 입을 집합적으로 입을 표시를 해서 엘리멘트의 약자인 E 같은 표시로 이런 식의 기호를 쓰고요. B가 A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표시로는 B가 A의 원소다가 아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표기법도 익혔습니다. 자, 집합의 표현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 원소를 직접 나열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그림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집합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보면 10보다 작은 짝수인 자연수 집합 A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원소를 나열해보죠. 짝수를 자연수를 다 써야 되니까요. A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기를 해보면 2, 4, 6, 8, 10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10보다 작으니까 10은 안 들어가겠네요. 자, 8까지 이렇게 중괄호 표시로 표현한 법, 이것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런데 원소가 대단히 많을 때는 이렇게 나열하는 것들이 불편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조건을 제시해서 써주는 방법이 있는데, 자, 조건 제시법 보시면서 요거 유념해서 좀 봐주세요. 표기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집합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A집합. 여기에 원소가 되는 놈을 쓰고요. X가 원소다. 바를 써준 다음에 X의 조건을 쓰는 겁니다. X는 10보다 작은 짝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다가는 원소의 형태를 쓰고요. 그 다음에 바를 기점으로 여기에다 조건을 써준다. 그래서 조건 제시법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상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인데요. 10보다 작은 짝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A집합 2, 4, 6, 8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 걸 벤 다이어그램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들 익혔고요. 다만 원소 나열법에서 주의할 점 두 가지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소를 나열할 때 첫 번째,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집합들을 2, 4, 6, 8 작은 것부터 꼭 써야 한다든지 아니면 큰 것부터 8, 6, 4, 2 이렇게 써야 된다든지 이런 규칙은 없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유의사항이요. 요걸 이용해서 응용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처음 개념 분명히 넣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 뭐냐?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여기 집합에서 예를 들면 2, 4, 6, 8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 중복이 됐네요. 중복되는 것은 한 번만 써준다.
별 내용 아닌 것 같지만 응용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두 가지 개념 명확하게 체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필기하고 가시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테마입니다. 원소의 개수라는 테마네요. 자, 일단 집합에는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개수의 측면에서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유한집합은 집합이 정해져 있는 개수가, 예를 들면 A집합이 있는데 원소 나열법으로 1, 2, 3 이런 원소가 있다. 이런 것을 유한집합이라고 하죠.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대로 있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표기법이요. B라고 표시를 할까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뜻한다 라고 하면 무한계가 될 텐데요. B는 1, 2, 3, 점점점 이런 식의 표현법으로요. 무한계가 있는 집합을 무한집합. 자,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공집합이라고 한다. 자, 집합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좀 전에 보셨던 A집합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죠. 원소의 개수라는 표현법으로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A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기호가 되고요. 원소의 개수는 지금 보시다시피 3인 걸 알 수 있겠네요. 넘버의 약자입니다. A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기호다. 익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 좀 한번 해볼까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여기 있는 자리가 집합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도 없는 게 공집합이죠. 0이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주의 좀 해주시죠. 예를 들면 n 이런 식의 표기법이 나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괄호 안에 집합이 들어간 거죠. 이 집합 안에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뜻하는 겁니다. 공집합 한 개를 원소로 갖고 있으니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한 개다. 주의해 주셔야 되겠네요. 비교해 주셔야 되겠죠? 다른 표기법입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n 여기에 집합 표시를 하고 집합이 들어가는 거니까 0 이렇게 표시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0이라는 원소를 한 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의 원소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0 한 개를 갖는다. 이것도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개념입니다.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이고요. 정의부터 분명히 하시면 벤 다이어그램이 가장 시각적으로 보기 좋으니까 한번 나타내 볼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가 A고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B가 돼서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될 때 정리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게 될 때, 속할 때 이것을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런 식의 표현법을 갖습니다. 자, 이 모양 확인하시죠. B에 속한다 라는 표시고요. 부분집합 표시가 되겠네요. 만약에 A가 이런 식으로 A가 있고요.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속하지는 않는 상황. 이것은 A가 B의 부분집합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원소 기호 때도 보셨죠? 자, 부분집합의 성질 몇 가지 체크를 한번 해보죠. A는 A 자기 자신에 당연히 모든 원소가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된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고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C의 부분집합이 된다. 자, 이런 식의 그림이죠. A, B, C 이렇게 돼 있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부분집합까지 간단하게 필기하고 가시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내용이네요.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보시죠. 부분집합을 통해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and 동시에 B도 A의 부분집합이 되는 상황,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되는 상황을 A와
B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분집합으로 정의를 하고 있네요. 기호로는 A, B 같다라는 집합 표시로 하고요. 자, 진부분집합이라는 개념입니다. 진부분집합. 부분집합이긴 부분집합인데 진부분집합은 뭔가? 정의부터 해보면 A가 B에 속하기는 속하는데 A가 B 자기 자신은 아닌 상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A를 B에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집합이 있습니다. 0,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부분집합들 쭉 나열을 해보면 공집합도 있을 거고요. 0을 한 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 1 한 개를 갖는 집합, 0, 1을 모두 원소로 갖는 집합, 이것들이 모두 부분집합이 되는데요. 0, 1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이 친구요. 이 친구만을 뺀 집합, 이 세 개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자, 용어 익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테마입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테마네요. 자, 집합들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n개,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상황이죠. 표기를 해보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배웠던 기호 연습이요. n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부분집합은 총 몇 개가 되느냐? 2를 써주시고요. 여기에다가 n제곱, 여기가 원소의 개수가 들어가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원소의 개수. 예를 들어서 이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그럼 2의 원소의 개수가 2개죠? 2의 제곱계 4개라서 지금 1, 2, 3, 4라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온다 라고 익혀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 하나는 빼야 되니까요. 부분집합 개수 구한 것에다가 한 개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에 좀 표시 좀 잘해주세요. 3번, 4번이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A1, A2, A3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미션이 떨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총 n개의 원소가 있는데 이 3개만큼을 반드시 갖는다. 자, 집합으로 써보면 일단 A1, A2, A3을 제외한 집합을 씁니다. 자, 써보면 A4, A5 해서 쭉쭉쭉 AN까지가 되겠죠? 반드시 포함하는 것을 발상을 바꿔서 이것들의 부분집합을 구합니다. 부분집합 개수를 구해보면 n에서 3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2에 n제곱에서 3개를 빼주면 총 부분집합 개수가 되겠죠? 공집합도 있을 거고요. 뭐 A4 원소를 하나 갖는 거 몇 개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A5, A6 뭐 이런 것들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총 구해질 겁니다. 그 개수가 지금 2의 n-3개가 되겠죠? 3제곱계가 되겠죠? 지금 이렇게 구한 게 답인데요. 왜 답이 됐냐? 여기에 A1, A2, A3이 다 들어간다고 봐버린다는 발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집합은 요 집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고 A4라는 집합은 A1, A2, A3이 들어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A4가 들어간다라고 봐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자, 요것도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 있는 거 써보면 집합 표시해 주시고 A5, A6 안에 A1, A2, A3이 들어간 상황에서 A5, A6이 된다라고 봐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으로는 이 A1, A2, A3이 반드시 들어가는 집합은 그것을 빼놓고 집합을 쓰고요. 그놈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 요렇게 된다. 자, 4번이요. A1, A2, A3을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이거는 당연히 A1, A2, A3을 제외한 이것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될 테니까요. 동일하게 2의 n-3제곱이 될 것이다. 3번과 4번의 답이 같음에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발상만 바꿨을 뿐이고요. 자, 직접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넘어갈게요. 자, 대표적 문제 2문제 풀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파트하고 계시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집합이 있습니다. 자,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이 됐네요.
자, 안에 거 주의해 주셔야 되죠? 지금 보시면 B, C를 원소로 갖는 집합 자체가 하나의 원소입니다. 이 집합이 원소가 된다. 그러니까 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미션이 떨어진다면 NA의 집합의 개수는 몇 개다? 2개다. 자, 이런 상황에서 5번까지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A라는 집합이 기호 잘 보셔야 되죠? 원소냐고 물어보는 기호입니다. 라지 A 집합의 원소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소 표시를 하려면, 이게 맞으려면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써줘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틀린 지문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B를 원소로 갖는 집합 자체가 A의 원소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건 틀린 얘기죠? B 자체를 원소로 갖지는 않습니다. BC라는, 지금 3번을 같이 보시면 BC라는 집합 자체를 원소로 갖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지문, 이것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요. A, B라는 집합이 라지 A의 부분 집합이냐 물어보는 기호죠. 얘가 맞으려면 A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냐 물어봤으면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B, C라는 건 원소 표시를 해야 맞는 지문이 되고요. B, C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의 집합 2개 표시된 거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얘가 A의 부분 집합이냐? 이러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개 다 빈출하는 유형이니까 다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것은 틀린 지문이다. 자, 마지막이요. A, B, C라는 집합 자체가 A의 부분 집합이냐? 이것도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이거는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틀린 지문 되겠네요. 기호식별에 유의하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A의 개수를 구해라. 집합 해석에 딸린 문제인데요. 좀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자연수라고 조건이 나와 있고요. 자, 요 기호를 해석하셔야 되는데 어떤 게 A의 원소면 n분의 18도 라지 A의 원소가 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한번 넣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연수라고 했으니 n이 1일 때, n이 2일 때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n이 1이 집합 A의 원소라고 했다면 n1이 원소라고 했다면 18도 당연히 1분의 18인 18도 당연히 원소가 된다. 1이 원소라면 18도 원소가 돼야 된다는 소리고요. 2가 원소라면 2분의 18도 원소가 돼야 된다. 당연히 9도 원소가 돼야 된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3을 원소로 가졌다면 3분의 18인 6도 원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4는 어떤가요? 4는 4분의 18이니까 2분의 9가 되고요. 이것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원소가 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1, 18은 반드시 같이 원소를 가져야 된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18을 넣었을 때 18분의 18인 1도 원소가 되는 반드시 짝꿍이 돼야 한다. 같이 들어가야 된다. 원소에.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 나열을 해보면 2, 9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3, 6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4, 5, 6, 3은 다시 되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쌍이 전부가 되겠네요. 나머지 쌍 더 찾으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1이 들어가면 18이 같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면 9가 같이, 3이 들어가면 6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한 묶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얘를 한 개로 보고 이것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근데 공집합은 빼줘야 되니까 최종적인 답은 7이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직접 풀어보고 안 되는 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